요즘 유튜브에 소금물이 또 엄청 핫하더라고요. 소금물로 10kg도 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식단을 하면서 아침에 커피 대신 소금차를 마셔보기도 했었거든요. 소금물 다이어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펌메드라는 의학생명과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라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챗 GPT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게 소금 섭취와 체중 감량에 대한 내용을 GPT, 펌메드, 구글에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문헌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소금물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논문 근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준 선생님들의 임상 경험에 바탕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만성 피로와 통증이 개선된 경험을 토대로 기능학을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 지식보다는 문헌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금물과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금물 영상에 달린 간증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소금물에 대한 영상과 댓글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세포막의 안정, 신호 전달, 우리 세포의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혈액 내 나트륨이 너무 높아져도 낮아져도 둘 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기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이 달라져도 배출과 재흡수를 통해서 혈액 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식단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나트륨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저염식을 너무 오래 해온 분들은 나트륨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소금차를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의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 먹던 소금의 양보다 소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일반적인 한식을 하다가 한 끼는 소고기 도시락을 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분 섭취가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간과 근육에 있던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케토플루라고 초기에 피로,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울렁거림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데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인슐린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미네랄의 결핍이 생기면서 케토플루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분들도 소금물은 마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하고 있는데 피로감, 어지럼증, 손발이 차갑다, 쥐가 좀 잘 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아침에 소금차를 먹어보시는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 공복에 에너지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소금차를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럴 때 소금차, 올리브오일, 레몬즙 모두 다 함께 먹어보면서 내 몸에 가장 에너지를 주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식단을 할 때 아침에 소금차를 한 번씩 마시기도 했거든요. 특히 저는 커피를 끊어보려는 대체제로서 소금차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지속하기에는 소금차라는 것이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아서 지금은 매일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단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소금차를 마신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탄수화물 해독에 도움이 된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보자면 고혈당 자체가 삼투성 이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같이 소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소실될 수는 있겠지만 혈당 조절을 먼저 해야지 혈당을 조절하지 않고 소금을 더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 아닐까요? 구멍을 먼저 막아야 될 거고 그 구멍을 막는 거는 일단 혈당을 낮추는 게 필요하겠죠. 혹은 소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단맛을 원하는 거다. 소금차를 마시면 식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피로, 무력감이 생길 수가 있고 몸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빠른 에너지원인 당을 더 원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식욕 이상이 생긴 이유가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평상시에 짜게 먹는 분이 나 이거 소금차를 더 먹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구토나 설사를 했거나 저염식을 하시는 경우, 1시간 안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 갑상선 기능이나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경우, 일부 정신과 약물과 관련해서 나트륨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에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 결핍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루에 500mg 이상의 고카페인 섭취는 나트륨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차를 한번 먹어볼까 할 때 먹는다면 어떤 걸 얼마나 먹는 게 괜찮을까요? 소금을 저도 찾아보니까 천일염, 자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 이런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천일염은 이제 미네랄이 많지만 바다 오염 관련해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천일염 중에서는 또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에서 만든 토판염, 게랑드 소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물질이 더 섞이지 않아서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자염의 형태가 불순물 이슈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죽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넣고 여러 번 고열로 굽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염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대표적이죠. 바다가 육지로 변한 곳에서 암염을 캐는데요. 미네랄 함량이 더 많고 해수 오염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극미량의 방사선 원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어떤 소금을 먹더라도 소금으로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라면 불순물이 없으면서 소금차로 마실 때 입맛에 맞는 걸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에 해썹 인증이나 시험 성적표, 미네랄 함량표를 게시한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은 제품을 고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차는 보통 따뜻한 물 200cc 한 컵 정도에 소금 1g 정도를 타서 저는 작은 티스푼 3분의 1 정도를 타서 먹어보는데 그렇게 짠맛은 안 나거든요. 그 정도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먹을 것이라면 먹을 때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어떤 게 좋아지는지를 볼지를 좀 정하고 드셔야겠죠. 내가 평상시 저염식을 하거나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바꿨는데 아침에 에너지가 좀 없고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거나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침에 소금차를 먹어보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먹어도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나트륨의 배설과 재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소금물, 소금차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가 댓글들을 막 보다 보니 저에게 와닿는 댓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소금차를 5년째 마시는데 몸무게가 32kg나 빠지셨다고 해요. 소금물로만 된 게 아니고 여러 이런 식단들을 다 함께 했다고 친절히 적어주셨더라고요. 소금차를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이용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소금차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로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처방해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